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목이 좀 쉬웠습니다. 어제 제가 이사를 갈 아파트를 옮기느라고 돈을 한 몇억 은행에서 빌리려고 수십 개의 문서에 사인하고 돌아다니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뭐 신고하고 하느라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감기 기운이 좀 겹쳤습니다. 아침에 콜록콜록 했는데 좀 잠자고 일어나서 좀 나아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시국이니만치 밀릴 수가 없어서 얘기했는데 22대 총선 권역별 지역구원 정당 지지율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정당 지지도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우선 서울에서 31대 34 오차범위라고 하지만은 밀리고 있고 인천 경기에서는 확연히 밀리고 있어요. 27대 46.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밀리고 있고 광주 전라는 말할 것도 없고 65대 8로 밀리고 있고 대구 경북은 그나마 좀 나았고요. 부산, 울산, 경남도 35대 36으로 그냥 넥투넥입니다. 딱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 대통령 문재인의 공개적인 활동이 상당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강원도, 제주도는 비교적 국민의힘이 견제하는 편입니다. 소규모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현황만 봐가지고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가 큰 소리 치듯이 180석 내지 200석 가까운 개헌 가능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지 지금 선거가 내일 모레로 다가오는 마당에 이거저거 시비를 걸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욕을 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준혁 그리고 양문석 세 사람의 행동 거지가 어떤 의미에서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역설적인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후보와 전 장관과 엊그제 토론을 벌였죠. 토론을 벌였는데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재명이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선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개발되는데 지역 이름도 모르고 가봤냐 하니까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말만 들었다 이러고 그래서 그쪽에서 국회의원 된 지 2년이 됐는데도 사실상 개발을 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구두선에 그친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원희룡의 후보 지지도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겁니다. 미디어 리서치에서 조사한 건데 47.7% 이재명, 44.3% 이건 거의 오차범위니까 넥투넥 딱 붙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올리세요. 내일로 미래로의 최창원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안정권 그 유명한 안정권이라는 사나이 있죠. 이 사내가 여기서 붙었네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봐서 0.6하고 2.1을 보태면 2.7%인데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이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하고 나오면 한 3%가 붙으면
43이 47.3 거의 그냥 맞수가 될 정도로 가볍게 붙을 겁니다. 아마 이 두 후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재명 씨가 이 발표를 하면서 광역 행정 급행열차를 만든다 한다는 게 전부 허방한 걸로 끝났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지만 김준혁 후보 있죠. 김준혁 후보가 참 어이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상납의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제치하에 심지어 일제치하의 종군 위안부 오늘 박정희 장군까지도 그 위안부에 무슨 서비스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하는 아니 이거 도대체 벼락 맞은 소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 한다고 나옵니까?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김한란 박사 얘기를 해가지고 이화여대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여성을 아주 분노에 뒤끓게 만들었는데 역사적으로 저 사람이 선거 당일까지 사퇴를 할지 그대로 버티고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거 자르기는 좀 어려워요. 법률적으로는 좀 자르기는 어렵고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가졌다고 하나 일단 법적으로 등록한 후보까지를 잘라내는 것은 아마 좀 힘들겠죠. 그런데 힘들든 말든 김준혁 후보가 저렇게 왔다 갔다 설왕설래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에는 역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또 누굽니까? 양문석? 양문석의 아빠 찬스 해가지고 집 사주고 어쩌고 하는데 오늘 현재 지금 금감원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녀가 받은 사업자 대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으로 기본적인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이러고도 이런 사람을 뽑아놓고도 어떻게 감히 제1당의 위상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 1당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이게 더 문제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이하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누구요? 노태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또 박윤찬, 김윤찬 부산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 그리고 인천의 민경우 같은 나는 자타공인을 가장 인기 높은 사람 다 잘라버렸어요. 뭐로 잘라느냐? 5.18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 눈치를 보면서 다 잘라버리고 엉뚱한 사람 갖다 세워가지고 어떻게 더불어민주당하고 쟁패를 하겠다는 건지 이거 스스로 자기들이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 욕해봤자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국민의힘이 좀 잘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되려고 하는데 이 사전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부정선거 방지책 중 제1항 독자들이 보여준 겁니다. 가짜 투표지 투입을 막기 위하여 부정선거 사전 그리고 본투표 공이 가능하시면 마감 6시 직전에 지역과 비례투표용지 2장을 인주가 묻지는 않게 꼬깃꼬깃 접어서 투표를 하시고 투표용지 번호를 손바닥 등에 기표소 내에서 적어 나오시면 이건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진을 찍은 건 불법이지만 자기 그 번호를 자기 등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오는 것이 어떠냐 이게요. 나오시면 나중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상당한 아이디어입니다. 아울러 전국 조직이 있는 단체는 이 마감 번호를 각 투표소별로 체크하게 해요. 마감 직전 6시 투표자, 가능하면 최초 투표자도 지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직으로 하면 첫 번에 맨 처음 사전투표 찍고 맨 마지막에 찍는 사람 이걸 딱 정하면 그 숫자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모든 투표소의 우파는 부부가 최초 최후
따로 투표해서 인근 투표소 투표수를 기록합시다.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투표자들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저토록 신경을 많이 쓰는데 몰카 설치했다고 해서 잡아넣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전국 지연 성명서를 읽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0일 사전선거에 대한 선거 직후 사후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즉각 공표하라.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사전투표장에 정상 CCTV를 없앤 선관위가 CCTV를 없앴단 말이에요. 유권자의 자발적 시민감시 CCTV를 몰카로 몰아서 구속하려는 것은 몰염치한 부정선거 은폐 행위라고 봅니다. 40총선 사전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5일 안 남았죠. 이틀 남았죠. 응? 이틀 남았습니다. 선거의 당일 투표가 아니라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국민이 4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 감지 활동을 해온 하면 되겠지라는 유튜버가 전국 사전 투표장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구속 위기에 몰렸다.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에 보면 사전 투표를 하겠다. 보수 유권자들은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게 25%입니다. 그리고 본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72%. 그리고 거의 3대1로 적게 하고, 그러나 일반 좌파 지향이라고 할까, 무슨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51%가 사전선거를 하고 49%가 본선거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투표는 이재명이 미는 사람들만 찍는 축제장으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 대신 처음과 끝만 적당히 대표가 가서 딱 그걸 찍고 번호 써가지고 나중에 전체의 수를 확인한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아니라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국민이 47%에 이른데 이건 앞으로 바꿔지리라고 봅니다. 현행 사전 투표는 선거인 명부와 지정된 투표소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아무나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자투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표소 기표와 투표원 투입 절차를 거치지만 이는 형해화하는 선거 주요 기록과 연산이 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중앙전산 시스템의 사전투표소 컴퓨터 단말기 앞에 서서 투표하고 4월 후에 개표장의 투표지 분류기 컴퓨터에 의해서 결과값이 도출되고 방송 3사에 이것이 송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전산 투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말하면 투표 용지 발급기, 투표장과 투표지 분류기, 개표장과 중앙전산 시스템, 그 CPU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체화된 전자 투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면 되겠지 하는 유튜버가 사전투표장에 들려서 CCTV를 설치한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취득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선관위가 기존 CCTV를 폐쇄하고 나중에 필요한 시에 반드시 공개해야만 하는 실제 투표, 소위 방문자 수를 감추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자기 이익도 아닌데 돈을 들여서 그걸 설치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중앙선관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면 되겠지라는 유튜버는 비록 실정법을 어겼을지라도 그 행위의 목적은 선관위의 비정상적인 선거 관리를 감시하겠다는 시민권적인 발로였다. 따라서 선관위라는 국가기관과의 대등한 법적 다툼을 위해서 인신을 구속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선관위는 전국 사전투표장의 기존 CCTV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나중에 피선거권자나 유권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44전 선거에 대해 선거 직후 사후 감사를 약속하고 즉각 공표하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도 안 하고 이 선거를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손 벌리고 패배를 자초하는 결과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의료 분양 문제에 대한 51분에 걸친 대통령의 연설을 저는 기본적으로 지지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번 선거를 망치는 패망의 원인으로 하나로 분석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 오늘 현재까지 전공의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근데 아무도 지금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개야 지져라. 우리는 딴 데 보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정부가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어떤 집단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를 했는데 그 단체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할 만큼 국민한테 소외를 받고 있습니까? 이래 정치가 되겠습니까? 폭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래서 앞으로 남은 2, 3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개입하십시오. 아니면 오늘이라도 또 그런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오후까지 누구 만난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마 그쪽 분위기는 누가 나 같아 만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 배신자라고 막 몰매를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선거가 오늘 현재로 봐서는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불편한 선거입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갈 것인가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 비례대표 하나 보여주세요. 비례대표 요거 전남이 말고 조국 후보 팍 올라가는 거 있죠. 어때? 요건가? 여기에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는데 오른쪽에 국민의 미래는 위성정당이 24%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14% 조국 혁신당의 무려 25%가 돼가지고 국민의 미래를 앞섭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런데 뭐 저는 조국을 지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떠나서 엊그제 온 그 선거 공보를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선 솜씨나 거기에 후보자들 다 서고 사진을 찍은 거나 전달하는 메시지나 차이가 많아요. 이게 어린애 장난과 차이가 많아요. 아, 조국 혁신당에는 뭔가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요. 다른 사람은 꼬마들 장난하는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홍보에서도 빵점이야. 그리고 그나마 개혁신당이 4%,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가 잘하면 비례대표 하나씩을 먹을 수가 있는데 또 엊그제까지 그 자유통일당 상당히 오르는 여기 안 나왔네요. 아무튼 아주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서도 1, 2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이길 재간이 없어. 예? 현직 대통령의 프레임을 가지고도 이걸 이기질 못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선거가 끝나면 엊그제 제가 예상했듯이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걷어먹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 사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같은 거 나오려고 할 거고 거기에 부안해동 할 사람이 저 진도 해남 그쪽에서 지금 선거에 나오고 있는 박지원 후보가 아마 맞장구를 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과 박지원 체제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얘들은 전문이 뭡니까? 검찰 독재를 탄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할 일 없이 탄핵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이제 조국은 이렇죠. 자기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 윤석열은 그 검찰총장에 불과한 사람이야. 나이는 윤석열이가 4살 위입니다. 64세고 뭐 조국은 지금 59세. 60년도하고 뭐 60 몇 년도 차인데, 그런데 같이 학교는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국은 윤석열이 지가 꿀릴 거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검찰 독재를 비판하기 위해서 탄핵해야 한다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2, 3일 동안 윤석열과 한동훈은 비상한 과거로 아이디어를 내라 이거야. 응? 그렇지 않고 눈에 뻔히 보여요. 혹시나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쥐락펴락한다.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복무할 것이다. 두고 봐라.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서울, 그리고 경남 이런 데서 몇 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번에도요, 사전선거의 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몇십 개가 났습니다. 사전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선거에 죽고 못 살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5대 72가 남았는데, 가능하면 사전선거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기는 그렇지만 가능하면 본투표에만 찍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나빠서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마무리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이번 선거가 우리 역사는 참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연합군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 나라의 역사는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흑암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나무 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일로 생각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분들 열심히 노력해 최후의 순간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내일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